자, 안녕하십니까. 최연소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요. 자, 오늘부터 또 시작해서 열심히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자, 이 영상은 어떤 영상이냐면요. 평촌에서 대학 가기란 주제로 제가 영상을 찍을 겁니다. 평촌에서 서울대학교를 목표로 하는 학생이라고 치면요. 이 영상을 듣고 자, 제가 말하는 대로 생각하면서 공부를 해줘가지고 목표한 서울대학교에 합격하길 원해서 이 영상을 찍습니다. 저희 동네 애들이 좀 서울대학교 많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서울대 많이 합격하면요. 이 근동 집값도 많이 올라간다는데 많이 들어보셨죠? 저희 학원에서는 참고적으로 서울대학교 제가 2002년도부터 출발해서 못 보내서 한 300명 이상 보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니까요. 자, 제 경험을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자, 열심히 좀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결론에 가선. 다시 열심히 설명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평촌에서 대학 가기 서울대편. 근데 영상을 꼼꼼히 잘 들어주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어머님들은 막연하게 입시를 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입시는 꼼꼼하게 보셔야죠. 우리 아이한테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파악하고 대비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거듭 부탁드리지만 좀 끝까지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들 흔히 이렇게 생각하시죠. 자, 서울대학교에서 학생을 수시로 뽑고 정시로 뽑는데, 그쵸? 수시로 뽑는 학생이 정시로 뽑는 학생보다 더 많다는 거. 그래서 우리 아이는 1차적으로 수시로 서울대를 원한다면 수시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저도 인정합니다. 자, 그래서 수시에서 서울대학교에서 한 60 정도를 뽑고요. 정시에서 한 40%를 뽑는다는 얘기 들어보셨고. 자, 분명히 수시가 많으니까 자, 정시에서는 재수생들 들어오니까 그래 열심히 수시 내신 관리 잘해서 서울대학교 합격시키자. 아주 좋은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수시는 이제 전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지역균형 전형이라고 하는 게 있고 일반 전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이 근동에서는 대부분 지균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일반 전형으로 합격한 학생들은 저희 평촌 지역은 별로 없습니다. 자,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요. 무슨 땡땡 고등학교에서 서울대 수시 합격자 명단 보면요. 저희 근동은 2명, 1명, 빵명, 2명, 1명, 빵명 이렇게밖에 안 나옵니다. 3명, 4명, 5명, 6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주기는 추천서가 들어가는데 학교당 2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교 1등, 2등 하는 학생은 무조건 이거 씁니다. 그렇죠? 전교 1등, 2등 하는 학생이 썼는데 1명 붙을 때도 있고 2명 붙을 때도 있고 빵명 붙을 때는 다 떨어졌다는 얘기고 일반 전형으로 쓰는 학생들은 저희 근동에선 거의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게 좀 안타깝긴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또 이런 얘기도 하나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자, 서울대학교에서 직윤으로 선발한 아이들이 훨씬 똑똑하다, 일반보다. 얘들이 학점도 좋고 열심히 공부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는데 그럼 일반 전형으로 들어온 학생들이 서울대학교 와서 공부를 더 잘한다고 치면 지역균형 인원수를 더 많이 선발해야 되겠죠, 일반 전형보다. 자, 그런데 매년 똑같습니다. 직윤에서 선발 인원을 보면요. 대략 한 500명 전후가 나옵니다. 일반 전형에서 선발 인원을 보면요. 이게 한 1,500명 정도가 나옵니다. 오? 얘기가 틀리네요. 직윤이 좋다면 직윤 많이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 그럼 어머니들 불현듯 생각나셨겠죠? 이공계라고 치면요. 아, 당연히 일반 전형에서 그렇지 과거 영재고들을 많이 뽑으려고 선호하는구나 정도. 그 정도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직윤이랑 일반 전형 비율이 1대3 정도 된다. 수시 이렇게 알고 계신데 제가 좀 더 까겠습니다. 그럼. 자, 이 근동에서 공부 좀 한다는 애들이 가고 싶은 학과가 그렇죠. 컴공, 서울대 컴퓨터공학과를 가고 싶어 합니다. 자, 그럼 요게 1대3 정도의 비율로 존재하는지 한번 제가 2026학년도 수시 요강을 잠깐 봤더니 컴공에서 뽑는 인원수를 보니까요. 9명이더라고요. 몇 명이라고요? 9명. 그럼 일반 전형에서 뽑는 인원수가 그럼 3배 해가지고 27명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넘습니다. 30 몇 명이라고요? 6명을 뽑습니다. 자, 이걸 보고 이런 생각을 좀 하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동네만 해도요, 학교가 이 평촌 지역이 한 10 몇 개 됩니다. 자, 전교 1등입니다. 공부 잘합니다. 근데 보통 잘하는 애들이 요즘 컴공 가고 싶어 하는 애들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근동의 전교 1등이 쓰면은
콩공을 그럼 100% 합격할까요? 자, 무슨 말인 거 아니? 전국의 고등학교는 170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 1700개가 있으면 전교 1등 1700명 중에서 이 콩공 가고 싶어하는 학생들 정말 많을 거 아닙니까? 이해 가시죠? 그럼 콩공 가고 싶다고 치면은요, 전교 1등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국 단위에서 네가 정말 경쟁력 있는 학생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는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전교 1등이라면 난 전교 1등이야 그냥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좀 겸손한 마음으로 본인이 좀 더 학교 생활에 충실하면서 자기 역량을 쌓는데 좀 더 많은 고민의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 말씀 취지를 드리는 겁니다. 그럼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럼 콩공 아니면 전기정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전기정보공학과. 그럼 콩공이 힘들다면 전기정보 뭐 이건 또 쉽나요? 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데 전기정보 같은 경우는 인원수가 11명 뽑습니다. 그럼 뭐죠 이거? 쉽고 간단하게? 도찐개찐이죠. 이거 안 되면 이건 쉽게 간다? 아니죠. 전국에 고등학교 몇 개 있다고요? 1700개. 학교당 몇 명 쓴다고요? 2명. 그럼 물론 저희 지역에서는 컴공을 붙는 학생들은 거의 없지만 전기정보까지는 이 근동에서 아이들이 꽤 붙습니다. 뭐 올해 같은 경우는 양명고등학교에서 붙은 학생도 있고요. 아니면 신성고등학교에서도 전기정보 써서 붙은 학생이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렇다고 해서 이것도 확실하게 이 근동 모든 학교가 다 붙는다는 건 아니고요. 그 붙은 학생들 정말 피 터지게 열심히 공부해서 실력을 쌓아서 붙었다. 이렇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냥 어설픈 전교 1등 그냥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열심히 성실하게 겸손하게 실력을 쌓아야 네가 여기 합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좀 기억해 주길 원해서 이렇게 찍은 겁니다. 전기정보 다시 갈게요. 그럼 11명입니다. 그럼 3배 하면 33명이냐고요? 아닙니다. 이때는 한 80명 뽑더라고요. 아, 그럼 우리 서울대학교에서 애초에 얘기한 1대3이 아니라 특정, 그렇죠. 최상위 학과 같은 경우는 우리 생각이랑 틀리게 오히려 일반 전형에서 훨씬 더 많이 뽑구나를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 동네 애들은 이거 쓴다고요? 안 쓰죠. 실력이 안 되니까. 공부를 안 하니까. 그게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특히 2028학년도부터는요, 지금 이 비율 크게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 이제 준비를 잘해가지고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면요, 좀 제발 실력을 쌓아서 실력만 좋다면은요, 합격할 수 있다는 거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런 하나 문제가 생기네요. 그럼 이런 문제가 어떤 문제가 하나 생기냐면요, 요즘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죠. 전공에 맞춰서 진로를 선택하고 거기에 적합한 과목을 선택해서 들어야지 뭐 권장 이수 과목, 핵심 이수 과목, 뭐 필수 이수 과목 막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하지만 이 학과를 쓸 수 있고 합격할 수 있다 얘기를 하는데 근데 만약에 내신 성적이 좀 부족하고 쉽다 싶으면 그럼 내가 컴공 전기정보 이건 비슷하다 치는데 이거 지원 못하면 어디 써야 됩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럼 이거보다 좀 낫다고 치면 이제 화생공을 써야 됩니까? 화생공. 화생공은 뽑는 인원수가 12명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41명을 뽑습니다. 41명. 일반 전형에서. 그럼 생기부 준비가 여기랑 여기랑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 그냥 그렇죠. 직관적으로도 보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해 가시죠? 참 희한한 세상이네요. 그럼 여차 이거 안 돼요. 이거 했다가 이것도 거시기 하면 이제 뭐로 바꿉니까? 그럼 자유전공 바꾸면 되겠네요. 에라이 근데 성적 만약에 부족하다고 치면은요. 잠깐만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저희 근동에서 1명, 2명, 빵명 1명, 2명, 빵명 그럼 끼키야 여기 붙은 적 없고 이거 1명 정도 있다고 했었고 화생공도 거의 찾으면 안 나옵니다. 그럼 저희 근동 애들은 그럼 서울대 직윤을 붙는데 2025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6도 마찬가지고 27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면 전교 1등인데 뭔가 부족하고 찜찜하다 싶으면 학과를 낮춰야 되겠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학과를 낮춰서 자연과학대학, 생활과학대학, 농업생명과학대학 그래서 그렇게 써서 붙는 학생도 많습니다. 오? 그럼 여기 지금 하다가 여기 했는데 바뀌었을 때 그럼 우리 아이가 준비했던 학생부가 틀어지니까 그럼 이 시에 치명적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명적이지 않습니다. 치명적이지 않아요. 1, 2학년 때 공부 잘하면 분명히 여기 준비했을 거 아닙니까? 3학년 때 만약에 불안하면 낮출 거 아닙니까? 컨설팅 업체 가면 이거 된다는 얘기 안 할 겁니다.
그럼 낮춘다고요. 낮추다 보면 이제 농업생명과학 쪽으로 제일 많이 낮춥니다. 그럼 전혀 농업생명과학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뭐 한다고요? 붙는다고요. 학종의 본산이라고 하는 건 학생부 예쁘게 쓰는 게 아닙니다. 얘는 이미 어느 정도의 지원 자격을 갖췄습니다. 전교 1등, 2등 그거 잘하는 거죠, 공부. 그렇죠? 실력을 갖췄기 때문에 설사 조금 틀어진다 치더라도 큰 지장 일어나는 일은 안 생기는데 이놈의 유튜브만 보면은 뭐 이거 안 하면 큰일 날 것처럼 얘기하니까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제 말 믿지 않으시면 할 수 없고요. 일반 전형은요. 자, 이건 뭐 학생부 기반 면접이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전형은 이제 제시문 면접인 건 다 아실 거고. 자, 이해 가시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첫 번째 얘기는 이겁니다. 이걸로만 근동에서 우리 동네에서 대학을 갔는데 서울대 직윤으로 그다지 뭐 선택 과목 요 옆에 모 학원들 보면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한번 이런 걸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 저희 동네에서는 정말 징글징글하게 이 일반 전형 안 쓰는데 특히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면 앞으로 3년이 남았습니다. 좀 실력 좀 갖춰가지고 제발 점수 몇 점 받는 공부하지 말고 실력을 제대로 쌓아가지고 기회가 된다면 일반 전형 쓰고 합격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 전형? 이게 나온 김에 한마디 더 할게요. 직윤에서는요. 1단계에서요. 3배수를 뽑고요. 일반 전형에서는요. 1단계에서 2배수를 뽑는데 과고 영재고 애들이 이거 100% 합격하는 거 아닙니다. 과고 영재고들이 100% 합격하는 거 아니고 일반고에서도 내신 성적 좋고 특히 수학과 성적이 좋으면은 1단계 통과의 기회는 분명히 주어집니다. 대신 2단계에서 안 되는 이유는 아예 못 쓰는 이유는 아이 스스로가 생각해 봤을 때 본인이 그다지 수학 실력, 과학 실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는 이걸 못 쓰고 있었다는 게 우라가 터져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수시에 대해서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정시. 또 이 얘기 하시더라고요. 정시에서 내신 반영 비율이 크다. 정시에서 직윤이라고 하는 게 있고 정시도 일반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직윤에서 수능이 80 들어가고 직윤에서 수능이 60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내신이 40 들어가고 일반에서는 수능이 80 들어가고 내신이 20 들어간다. 이런 얘기 다 들어보셨습니다. 까보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자, 컴공, 전기정보, 화생공학과 그럼 직윤에서 뽑는 인원수 없습니다. 이건 광역이라고 나옵니다. 광역 이렇게 나옵니다. 자, 정시에서는요 광역으로 뽑는 겁니다. 합쳐가지고 뽑는 겁니다. 이런 특정 학과를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요 참고적으로 40이라고 이렇게 나왔을 때 뭐 직윤이니까 어차피 이거 추천서 들어가는 거니까 전교권에 했으니까 이건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그 일반 전형에서 20이라고 해서 그 어머니도 이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내신 좋으면 내신 만점이 20점. 그럼 내신이 정말 안 좋으면 빵점. 이게 아닙니다. 기본 점수가 깔립니다. 기본 점수가 15점이 깔리고요. 내신이 정말 좋으면 5점. 정말 안 좋으면은 뭐 빵점이 나오겠지만 그럼 서울대 일반 전형 쓸 정도 되면은요. 그리고 이 5라는 게 정성평가입니다. 정성평가. 그럼 서울대 쓸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공부하는 학생이면 이거 감점사항 거의 없습니다. 이거를 정량평가가 아닙니다. 정성평가입니다. 아이가 공부를 한 흔적이 많이 남아있다고 치면 그럼 서울대 쓸 정도 되면 흔적 남아있습니다. 내신을 아예 싸그리 날려버리고 이거 쓰는 애 없습니다. 이 동네에. 그러니까 이거 불이익은 없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서울대에서 어떤 컨설팅 업체에서 내신 반영이 이렇게 되니까 내신이 엄청나게 많이 반영되는 것 같지만은 실질적으로 반영 비율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럼 근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학원에서도 서울대 재료공학과 올해 붙은 학생이 있습니다. 자, 내신 어마무시하게 좋지 않아요. 내신이 한 3등급 정도 나옵니다. 이해 가시죠?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수능만 잘 보면 일반 전형 합격할 수 있고 자, 여기는 광역으로 뽑는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여기서 뽑는 인원수 잠깐 말씀드리면은 정시에서 27명. 그 다음에 여기서 52명. 정기정보는. 그 다음에 요건 26명. 요건 2025학년도 기준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26학년도 정시 요강이 지금 현재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자, 처음으로 다시 되돌아가 볼게요.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죠. 서울대를 합격하기 위해서, 이런 학과를 합격하기 위해서는 그렇지, 수시로 가야지. 틀린 얘기 아닙니다. 왜? 외형상 봤을 때는 60 커 보이니까. 자, 근데 이제 직윤이랑 일반을 까봤더니만 말입니다. 직윤의 인원수가 일반보다 엄청나게 적습니다를 하나 눈치 까셨고 1대3 비율이 나오는데 이해 가시죠? 그런데 특정 학과 같은 경우는 1대3 비율이 아닙니다. 어디가 월등히 크다고? 오히려 일반 전형이 월등히 큽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여기 저희 동네에도 쓰지도 않습니다. 그럼 저희 동네에서 서울대 가고 싶은 방법은 크게 두 가지네요. 직윤, 수시, 요 인원수로 쓰고 합격하기. 두 번째, 정시, 일반, 요 인원수로 쓰고 합격하기. 이해 가시죠? 이 근동에서 신성고 애들이 서울대학교 많이 갑니다. 꽤 많이 갑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간다는 거죠. 제가 원칙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런 겁니다. 서울대 합격하고 싶으면요, 이거 쓰고 싶으면 전교 1, 2등 하면 되고요. 전교 1, 2등이라도 좋은 학과 가고 싶으면 좀 더 노력해주고 겸손했으면 좋겠고, 설사 내신이 좀 안 좋다 치더라도 서울대 끝난 거 아닙니다. 재학생이 정시로 서울대학교 원하는 학과 가는 학생들 많습니다. 떳떳하게 실력만 쌓으면 갈 수 있습니다. 떳떳하게 실력만 쌓으면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이겁니다. 그냥 내신 몇 점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실력을 쌓아서 다음엔 기회가 된다면 여기가 가장 큰 파이지 않습니까? 서울대학교. 여기도 합격할 수 있는 학생들이 이 평촌 지역에서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자, 제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다 드렸습니다. 결론 이겁니다. 실력 좀 쌓아서 공부 좀 하자. 제발. 알겠죠? 자,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